그 세습 정치라고 딱 하는 게 맞는 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같은 지역구 옛날에 출마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위의 그러니까 사위가 그 장인어른의 그 좀 음덕을 보려고 나온 게 아니냐. 21세기 세습 정치다. 노무현의 유지를 이어서 한번 기회를 봐서 정치를 하고 싶다. 네. 이제 이런 뜻이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분은요. 노무현의 어떤 유지만 그 지금 받은 게 아니라 노무현의 사실 어두운 면도 이분이 그대로 좀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네. 그 사위였으니까 딸과 결혼했죠. 네. 네. 그 노정현 씨인데 네. 그분이 미국에 가서 우리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강 옆에 집은요 다 비싸요. 네. 한강 옆에 다 한강뷰 거기는 허드슨 허드슨 강뷰가 있었죠. 네. 노정현 씨가 거기서 허드슨 강뷰 좋은 고급 빌라를 샀어요. 근데 그 자금의 출처가 누구냐? 박연차였습니다. 박연차. 그 100만 불, 약 13억이죠. 그 돈이 이제 건너와서 쓰인 것 같다라고 해서 수사를 했었었는데 확인된 거는 40만 불만 네. 홍콩에서 세탁을 해서 미국에 있는 노정현과 곽상현 부부한테 간 거예요. 지금 출마 이제 하시는 곽상현 씨 네. 갔었던 게 확인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수사 도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운명을 달리해서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됐죠. 근데 아마도 13억이 넘는 왜냐하면 저분은 저기 변호사 생활 한 6개월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노정현 씨는 그 당시에 영국 대사관에서인가 한 2년 정도 일했었습니다. 네. 네. 그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도 모아둔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미국에서 13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때 그 재판의 변호인이 누구느냐? 바로 곽상은 씨였어요. 아. 곽상은 씨가 이거 우리 집은 그 뭐 합법하게 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사위가 변호를 한 거예요. 사위가 변호를 했어요. 사위가 장인 변호를 한 예, 거예요. 사위가 장인 변호, 자기 부인 변호를 다 했었죠. 예. 그때 그 경험을 그때 그 당사자인 변호사였던 분이었는데 네. 결국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났냐면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유죄가 유죄 확정이 된 받았습니까? 거예요. 예, 유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 그 집값에서 해서 예, 집값, 그러니까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외환거래법 아. 위반으로. 그걸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네. 아. 근데 그때 이제 곽상은 사위가 변호사였다고 했잖아요. 네. 이분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게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봐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 그렇죠. 오히려 땡큐. 그렇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2년이면은 그냥 뭐 엄청 봐준 받고 거죠. 끝내자. 아 그리고 네. 그걸 이걸로 그냥 종결시켜자.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네. 걸었다는 것 자체가 봐준 거잖아요. 굉장히 봐준 거죠. 그 이게 네. 한번 정리된 네. 사건이기 네. 때문에 이제 이거 가지고 다시 문제 못 삼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재판이 이게 선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네. 곽상은 씨 같은 경우는 저기 이슈가 될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때 부정한 돈을 네. 받아서 그걸 방어하려고 노력했던 변호사라는 사람이 네.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정당한 아. 얘기를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예, 예, 예. 이제 그 이슈가 아마 생길 겁니다. 이거 최재형 의원이 종로에서 맞붙을 텐데 네네. 이거 하실까 어떻게 모르겠네. 점잖은 분이. 그리고 네. 아니 저는 이게 지금 세습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그 권양숙 여사가 네. 불어 이재명 씨를 길게 만나고 싶다, 길게 그렇죠.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내려가서 시간을 끌다가 하루 더 묵고. 그래서 피습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렇습니다.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 당일치기로 부산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네네. 권양숙 여사가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네. 일부러 일정을 1박 2일로 잡고 맞아요. 길게 갔었던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다가 그 어디였죠? 그 공항 예정지 예. 저기 강서. 강서. 예. 강서 예정 공항 예정지 거기에서 그 이름이 신고한 가덕도 신공항.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거기서 피습을 당한 거 현장에서 아닙니까? 살아나가- 네네. 그런데 그 사건을 그때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그러면은 권양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를 길게 대접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할 것이냐? 결국 곽상은 그렇죠. 공천이었다. 사위. 이게 결국은 저 이번에 약간 증명되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세습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청탁 아니에요? 패밀리에서만 인정된 게 아니라 네. 친노 진영 전체에서 네. 인정된 겁니다. 그날 그게 있기 전에 작년 연말에 이제 원래 민주당 쪽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는 그 본인도 얘기했고 이광재 전 의원이 이광재가 종로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이광재가 종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직전에 이광재가 나는 종로 안 나가겠다. 나는 이번에 네. 근데 그때 보면 이광재 씨가 국회의원 이번에 출마 안 한다가 아니었어요. 종로는 내가 아니요. 나가지 않겠다. 권양수 여사가 교통정리를 좀 했거나 했죠. 그렇죠, 예. 그렇죠. 부탁을 했거나 아마 그렇죠. 그랬을 네. 겁니다. 네, 저는 거기서 예, 권 여사가 예, 예.
교통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광재 씨가 나는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지. 음. 갑자기 뜬금포 자고 있다가 나 종로에 나가기 싫어. 전 이랬을 가능성 없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역시 이준우 위원님 촉이 예. 좋으신 거예요. 아, 그리고 네. 결국에는 분당갑을 받았으니까 이광재가 예, 이번에 예. 그렇죠. 어떻게 네. 봐야 돼요? 분당갑이니까 꽤 뭐 괜찮게 받은 거. 뭐- 험지인가? 험지를 민주당으로서 험지를 받았다고 험지긴 하니까. 해도 안 받는 거는 낫죠. 예. 다들 당연하죠. 그리고 분당갑에서 네, 한번 붙으니 안철수랑 붙으니까 네네네. 어떻게 본다면은 그 험지라고 하지만 자기 체급을 올릴 이광재의 수 있는. 체급에 네네네. 예, 체급을 체급을. 맞춰서 줬기 예,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것도 종로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네. 뭐 손해 안 보는 선택을 한 거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챙겨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거는 21세기의 세습 정치이자 청탁 공천이다.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 권양숙 여사의 청탁에 의해서 이 그 공천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아 근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청탁 공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지난번에 있습니까? 옛날에 네. 울산 시장 있잖아요. 네네. 그 울산 시장 누구였죠? 그게 문재인의 30년 송철호, 아, 송철호. 송철호. 예. 송철호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송철호 그 친구를 이제 그 자기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공천을 주기 위해서 네. 그 당시에 경쟁자를요 네. 주저앉히려고 맞습니다. 청와대가 다 동원됐어요. 맞습니다. 예, 동원대가 전화하고 앉히고 뭘 예. 줄까, 뭐 고배 영상을 줄까 그렇죠. 이러면서 본인이 싫다 이러면서 신랑이 벌어지면서 그게 불거져가지고 맞습니다. 결국은 수사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자꾸 민주당에서는 뭔가 공천 청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거는 정말 저는 이 공천 청탁이라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자꾸 이게 보여지는 이유는 지금 정말 요 세대들이 신인이 공천받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아, 그렇죠. 네네. 예, 이런 상황인데 누구는 정말 장인 잘 만나갖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장모가 챙겨줘갖고 공천을 받는다? 이거 정말 이 시대의 가치에 맞는 일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장모한테 그렇게 음덕을 입었다. 그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또 다른 그렇죠. 불공정이죠. 네. 네. 사실 근데 약간 민주당 쪽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되진 않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도 네, 의정부에서 그렇죠. 네, 계속 네. 이제 나오려고 하거든요. 네. 네. 단지 그 사람이 나오겠다고 하는 건 아버지가 그 다선의 그 중진 국회의원이다. 네. 예. 근데 이게 장인 장모 음덕 많이 입는 걸 또 부러워할 일은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맞아요. 예. 서창호 씨죠. 네. 서창호 씨가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 태국의 타이스타 항공에 네. 전혀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데도 전무이사로 간 거예요. 예. 전무이사로 가가지고 연봉이 1억이 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매달 주택 거주비라고 하죠. 그걸 지원을 받았어요. 네. 월 300 이상씩. 네. 그래서 그 안에 타이스타 항공사 직원 제가 태국에 가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갔었어요, 이것 때문에. 갔었죠. 예. 아, 갔었죠. 재밌네. 예, 갔었죠. 예. 네. 거기 타이스타 항공 직원들한테 네. 서창호에 대해 물어보니까 네. 서창호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고액의 월급을 주는 것만 알고 있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 회사 직원이 위에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위에 상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네. 나한테 지시한 적도 없어서 모른다. 그리고 출근하니 했더니 사실 출근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더 모른다라고 그 사람이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타이스타 항공에서 직원들도 증언한 거예요. 그렇게 네. 해서 나중에 결국은 수사를 받게 됐죠. 네. 인사청탁으로. 네. 자, 이 지금 문재인 사위는 이거 장모 청탁, 장인 네. 청탁 좋아하다가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게 생겼죠. 아, 네. 참. 나는 우리 이준우 의원이 거기까지 갔다 온 줄은 몰랐어요. 네. 태국 방콕에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네. 예, 직접 가서 조사하고 네. 거기 현지에서 네. 말이 안 통해가지고요. 아. 하여튼 뭐 재밌는 일 많았습니다. 그 네. 나중에 얘기 다음번에 또 출연해갖고 말씀해 주시면 네,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네. 이번 공천에서 이제 네. 비명 학살이다, 네. 비명 횡사다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예? 친명 잘랐거든. 친명 한번 잘랐거든. 그래서 어제 웃긴 게 안민석, 예. 네네네. 경기도 오산 예, 안민석. 음모론의 네. 대가죠. 예. 네. 음모론의 하수 종말 처리장. 하수조 좀 처리자. 예. 정말 저는 안민석은 음모론의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고 예, 생각해요. 네. 예. 네. 안민석 씨가 네. 공천에서 컷오프 되면서 네. 아마 근거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 진짜 푸하 했는데 네. 친명이라고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 워딩도 굉장히 웃겼지만 예. 이분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저는 안민석만큼 당황했을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정유라 씨죠. 그렇죠. 저희 이번에 정유라가 칼을 갈고 있었는데. 출마 선언을 페이스북으로 네. 그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네. 내가 나가서 음. 예? 끝까지 내가 뭐 당선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안민석은 정말로 내가 떨어뜨리겠다 예, 해서 예. 안민석 유세한테 내가 다 따라다닐 거다라고 예. 선언을 했었는데 예, 예. 지금 너무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PIF 빼주시고 저 정유라 씨 저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네. 크크크크. 아니라며. 나름 농계 스타일로 안민석 물귀신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데리고 가기도 전에 찌시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네. 아이고 아 유라 어리둥절. 유라둥절. 그래서 유라둥절이라고 하는데 네. 이 특정인의 지칭하는 대명사인데 뭐 네네. 그건 저는 누군지 몰라요. 예. 네네. 어쩔 수 없이 정유라 씨 페이스북에 있는 것이라서 저는 그냥 읽어드리고 저는 누군지 몰라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참 안민석 씨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게 되면 저 양반이 해놓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번 조거도 있지만 계속 그 안민석 씨한테 요구하고 있잖아요. 300조 내놔. 300조. 예. 그거 확인한 거 좀 알려달라. 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데 300조 확인했다며. 내 돈 어디는 좀 알려달라 이러고 있는 거죠. 저 안민석 씨가 원래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나왔던가요? 네. 그리고 네. 태권도 사범을 하다가 운동 어디 교수했었죠? 네네. 교수하다가 중앙대 교수했을 거예요. 네. 중앙대 네네. 교수. 중앙대 네네네. 교수를 하다가 예.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란 말이죠. 네네. 저는 저 예전에 정말 음모론을 뭐 윤지호, 뭐 네. 장자연 사건 이런 건부터 음. 시작해서 너무 음모론을 많이 만들고 이래서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멀쩡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음모론을 많이 만들어내고 쿵짝거릴 수가 있는지. 우리 지금 전지마르 잘해? 이 아이디의 유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안민석이 컷오프된 건 해석해 주셨어요. 작년에 안민석이가 자기 지역구에 오려는 상대를 견제하려고 음주운전과 불륜은 출마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거에 이재명 대표가 화가 나서 찔려서 야, 한 거 우리- 아닐까요? 한 거 라고. 아닐까요? 네, 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세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정말 기억력 대단하시다. 네. 근데 정말 안민석 씨 컷오프 시킨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나갈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이유죠. 네. 안민석이 친문이라서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당연한 숙명적인 이제 처리의 대상이 된 거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꼭 자기가 밀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아니면은 설명이 네. 불가능합니다. 혹시 정유라 씨 때문에 정렬 때 시킨 거는- 겁먹고 정렬 그건 때 아니에요? 겁먹고 그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정렬 때 겁먹는 거 아닌데 네. 약간 신경 쓰일 수는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안민석 리스크를 민주당은 사실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민주당이 굉장히 저급한 정치를 한다라고 네네. 얘기했을 때 꼭 거론되는 몇 명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중에 한 명이 안민석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안민석 씨가 체육계 인사로 되게 오랫동안 네. 국회의원을 활동했거든요. 네. 네. 문화, 체육, 관광 이쪽 분야에서 특히 체육 분야였잖아요. 네. 이쪽으로 안민석 씨가 오랫동안 꽉 상투를 쥐고 있어가지고요. 네. 체육계가 상당히 많이 좌쪽으로 기울어진 게 있었어요. 그 음. 공로가 안민석이었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역효과가 나요. 왜냐하면은 아. 그것도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위아래 물이 순환이 돼야 맞습니다. 되는데 안민석 씨가 모든 걸 장악하고 싹 다 독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체육계에서 굉장히 안민석에 대한 불만이 되게 컸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체육계에서 어떤 그런 요청이 네. 또 이재명 대표한테 갔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은 그러면 체육계도 내가 생각한 사람들을 심고 싶다. 막 이런 배경도 있지 않았을까. 혹시